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후 시간입니다. 드루킹 사태에 시달리던 네이버가 결국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깜짝 발표를 했죠. 바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고 또 언론사의 편집권을 돌려주겠다라는 게 골자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정보과학부의 조은하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기자, 먼저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짧게 정리하고 다음 얘기해보죠.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네이버 모바일의 첫 화면에서 뉴스와 그리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첫 화면에 어떤 기사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뉴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화면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첫 화면에는 어떤 콘텐츠가 채워지게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예. 대신에 새로 이제 뉴스판과 뉴스 피드판이 이제 신설되는데요. 뉴스판은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가 배치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 피드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추천 기술인 에어스가 적용되고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뉴스가 추천되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뉴스 서비스가 결국 그 기준이 결국 이용자의 취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첫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게 되는 경우에도 이게 기본 설정일 뿐 이제 개인이 설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뉴스를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일단 어제 간담회에서의 그 네이버 한상숙 대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엔 이제 사용자 규모가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도 많고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지 않고 가면 저희 네이버의 발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참 개선 방안 내용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평가를 본다면 네이버가 선제적인 큰 한 방을 날렸다라고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좀 파격적인 그런 결과 그리고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기존까지 언론 모든 매체에서 아웃링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논조를 갖고 있다가 오히려 다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딱 한 곳만 아웃링크 지지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유보 반대 입장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자체적인 비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내용이 비판이 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모바일에서만 이걸 하면 좀 반쪽짜리가 아니겠냐. PC로도 네이버를 많이 보시고 거기서도 뉴스를 많이 검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그 변화는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사안이고 예. 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이버는 뉴스 소비가 이제 모바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좀 모바일에 집중을 하겠다. PC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좀 더 살펴보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주목받고 있는 이 아웃링크 전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이제 구글처럼 아웃링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유료 기반의 이제 기존 언론사와의 그런 계약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론사 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이게 완전 도입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다들 일링크에 남아있게 된다면은 이제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사실 일링크 방식을 유지를 하게 되더라도 뉴스 배치는 언론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뉴스판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이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얼마만큼 될 건지가 이 문제의 향방이 좀 갈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적응을 이미 다 해버렸단 말이죠. 뉴스가 자동으로 뜨고 거기에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인링크 방식인데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부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구글처럼 검색창 하나만 뜰 리는 없을 것 같고 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뉴스 캐스트, 뉴스 서비스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과연 이게 순기능만 있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무더기 광고가 뜬달지 아니면 악성 코드 또 감염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들도 있는데
실제로 좀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이 아웃링크 방식을 처음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예전에 네이버가 운영했던 서비스를 보면 뉴스캐스트라는 것도 있고 지금도 이제 PC 화면에는 뉴스 스탠드가 있잖아요. 예. 언론사별로 나오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성 코드, 뭐 광고 이런 예. 문제 때문에 좀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이래서 이걸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좀 이제 글로벌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좀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이드를 만들겠다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방향성이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성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언론사 제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네이버가 뉴스 유통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잖아요. 예. 네, 이거 문제가 계속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웃링크로 가면 뭐 배너 광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테고요. 하다 보니 좀 어떻게 기존 방식을 보완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네이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돼 하다 보면 다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뉴스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데로 좀 갈아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네,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 반사이익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어떤 상황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네이버가 뉴스를 완전히 손대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19년 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어제 네이버가 밝힌 그 모바일 뉴스 화면에서의 트래픽은 전체 7%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7%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포털 다음 뉴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네이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익숙한 이용자들은 그쪽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 검색 신뢰도가 높은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구글의 페이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구글 뉴스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제 구글이 새로 뉴스 그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아직 국내 뉴스는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한데 해외 시장에서 이제 뉴스 앱이 좀 더 성과가 난다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뭐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 피드와 뭐 비슷한 방식이더라고요. 저도 잠깐 보긴 했었는데 과연 이제 검색자 그러니까 인터넷 유저들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선호를 할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3분기에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